1989년 중국의天安門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로 32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天安門 사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홍콩에서도天安門 사태 지우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天安門 사태와 관련된 분위기, 베이징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주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SNS 등에서天安門 사태는 금기어나 마찬가지입니다. 1989년 6월 4일 중국의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들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유혈 진압했는데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중국의 젊은 세대는 대부분天安門 사태를 잘 알지 못합니다. 30주년이었던 2년 전부터는天安門 광장 주변의 경비도 부쩍 강화됐는데요. 관광객들도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요. 외신 기자들에게는 아예 출입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저도 지난달 광장에 들어가 보려고 30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려봤지만 허가를 받지 못해 돌아 나와야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32주년 관련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희생자 측의 사과 요구에 중국 정부는天安門 사태를 1980년대 말에 정치적 풍파라는 표현을 쓰며 당시 선택이 옳았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80年代末发生的那场政治风波，中国政府早有明确的结论。新中国成立70多年来取得的伟大成就，充分说明中国所选择的发展道路完全正确。 네, 그런데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서는 해마다天安門 사태를 추모해 왔었는데 최근에 추모가 금지되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에서는天安門 사태 이듬해인 1990년부터 30년 동안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홍콩 당국이 집회를 금지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시내 중심 빅토리아 파크에 모여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홍콩 당국은 올해도 같은 이유를 들어서 행사를 불허했는데요.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지난해 6월 말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이 강한 압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허가받지 않은天安門 추모 촛불 집회에 참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홍콩 경찰은 오늘 하루 불법 집회를 단속하겠다며 수천 명의 시위 진압 경찰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에서도 중국 당국의天安門 지우기가 시작된 가운데 대만에서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天安門 사태를 외면하는 중국이 아주 총력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관련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관영 CCTV 뉴스 채널에서는 며칠째 중국 각지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고요. 중국 공산당 관련 유적지 등을 순례하는 이른바 홍색 관광 띄우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시계가 사실상 7월 1일에 맞춰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최근 악천후 속에 열린 산악 마라톤 대회 참가자 2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중국 정부가 위험한 스포츠 대회를 잠정 금지시켰는데요. 금지를 통보하면서도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은 안전과 정치 문제를 엮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홍콩에 중국의 표준어인 보통어를 보급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홍콩에서는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간체자가 아닌 번체자를 쓰고 있습니다. 상점 간판은 물론 TV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한자 정자 표기 방식인 번체자 자막을 달고 있습니다. 상점에서 간체자 간판을 달 경우 사람들이 중국 회사라고 생각해 싫어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교육부가 중국 표준어인 보통어와 간체자를 홍콩에서도 쓰도록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조화로운 언어 생활을 조성해 언어와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마무리된 선거제 개편과 함께 홍콩의 중국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국 기원설 논란이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보호 장비 없이 박쥐를 만지는 영상 장면이 파장을 낳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영상은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되기 2년 전인 2017년 12월에 촬영된 영상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CCTV에 방송된 내용이 뒤늦게 공개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스 바이러스의 기원을 찾기 위해 감염원인 박쥐, 배설물 등을 모으는 과정이 담겼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구원이 맨손으로 박쥐와 박쥐의 배설물을 만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한 연구원은 박쥐에게 물리기도 하는데 그 송곳니가 장갑을 뚫었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정보기관에 코로나19 기원 재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이 장면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우한 연구소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예, 끝으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현재 중국에서 야생 코끼리 무리가 무려 500km가 넘는 대장정을 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보통 430km 안팎으로 보니까요. 코끼리들은 이보다 더 멀리 이동을 한 것입니다.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요. 해가 진 도심대로를 코끼리 무리가 점령을 했습니다. 또 민가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당을 활보하기도 합니다. 코끼리 무리가 지나간 농경지 등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무려 15마리나 되는 코끼리가 이렇게 중국 곳곳을 헤집고 다니는 게 벌써 한 달도 넘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중국 서남부 윈난성 자연보호구역에서 출발한 코끼리 무리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벌써 500km를 지나왔습니다. 코끼리 무리의 동선을 감시하기 위해서 드론까지 등장했고요. 마을로 통하는 길목은 화물 트럭으로 차단해서 쉽게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먹이를 찾아 나선 우두머리가 길을 잃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끼리들이 애초 살던 서식지에 먹이가 계속 줄어든 반면 개체수는 크게 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